지금까지 진행된 유럽 여름 이적 시장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코시국? 코로나 여파 때문에 조금 위축된 감이 좀 있죠. 또 하나는 뭐 유로라든지 코파 아메리카, 올림픽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적 시장이 뒤로 좀 밀린 듯한 감도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정도 이제 남아 있어요. 기간은. 또 보면 선수로 초점을 좀 맞춰보면 포지션의 약간 특징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센터백. 중앙 수비수의 이적, 연쇄 이동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바민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레바민은 눈에 띄게 변화들이 좀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전급 센터백이 통째로 다 변화를 합니다. 지금 세리오 라모스 파리로 좀 떠났고요. 라파엘 바란 지금 맨유로 공식 발표 떠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센터백 다 쑥 빠져버린 거죠. 대신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던 알라바를 지금 영입을 해서 바꾸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알라바 빠졌죠. 그런데다가 제롬 보아텐 같은 경우도 계약이 끝나면서 자유계약으로 좀 풀렸어요. 이적시장 FA에 완전 대여죠. 32살이고 여전히 뭐 주력으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보아텐 지금 뭐 계속 연결설 뜨더라고요. 뭐 어디든지 가도 진짜 잘 뛰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바이에른 뮌헨도 이런 식으로 좀 완전히 좀 변화가 있고 그러면 알라바 빠지고 보아텐 빠지면 그래서 라이프치히의 우파메카노를 지금 영입해 놓은 상황이죠. 바이에른 뮌헨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바르셀로나도 변화 가능성이 크죠. 여기는 사실 이제 숫자는 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피케가 확실히 좀 나이가 있으면서 뭐 부상 여파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좀 답답한 뭐 움티티도 있었고 아라우오, 랑글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지난 시즌 수비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다 해서 뭐 백스리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수비의 변화도 필요한 데다가 돈이 없잖아요. 메시와 재계약하려면 뭐 이래저래 뭐 셀러리 맞춰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몇 명을 또 팔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런 상태에서 맨시티의 에릭 가르시아를 영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레바민이 센터백 쪽에 변화들이 많이 가져갔거나 앞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레바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지금 센터백에 그 굵직굵직한 이적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란을 이제 데려오는 게 확정됐잖아요. 아직 뭐 옷을 입고 사진 찍은 건 아니지만 마지막 절차 좀 남은 거고요. 맨유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 바란을 영입하는데 옵션 포함을 해서 최대 4,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670억을 질렀다고 합니다. 맥과이어와의 그럼 콤비가 될 텐데 맥과이어를 예전에 데려왔을 때 돈과 합치면 바란과 맥과이어 얼마? 1억 2,200만 파운드 1,953억 원 조금 반올림 해버리면 2천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유가 2천억짜리 센터백 콤비를 이제 보유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유가 이제 지금 제이든 산초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맨유가 뒤를 딱 단단히 해놨고요. 아스날도 센터백 영입하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큰 돈 한번 확 질렀습니다. 진짜 잘 데려왔어요. 23살의 이 센터백이고 올해 잉글랜드 국가대표 데뷔를 했죠. 이제 브라이턴에서 벤 화이트를 데려왔는데 벤 화이트는 이제 센터백이면서도 수명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발밑이 좋습니다. 기동력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태클의 능력도 상당히 좋아서 뒤에서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다. 나이도 진짜 어리잖아요. 일단 20대 초반 23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포텐도 이렇게 계속 만들어갈 수 있고요. 아스날이 돈을 썼다는 게 벤 화이트 내려오는데 5천만 파운드 800억 썼거든요. 이거는 아스날이 그동안 돈 쓴 걸 놓고 보자면 적지 않게 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스날도 역시 센터백 영입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썼고 리버풀 같은 경우도 진짜 센터백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부상 줄줄이 받아가지고 지난 시즌 뭐 중간에 데려오고 센터백을 또 데려오고 뭐 카박이 어떠네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이브라이마 코나테를 데려오면서 3,600만 파운드 580억을 역시 리버풀도 질렀습니다. 그런데다 이제 반다이크, 조고메스 부상 복귀해가지고 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리버풀도 센터백이 확 또 강화되면서 지난 시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모리를 AC 밀란 임대에 보냈었는데 완전히 이적시켜서 이제 정리를 했고 대신에 세비야에 정말 좋은 선수죠. 주일 쿤데
쿤데 같은 경우는 뭐 키는 좀 작지만 워낙 그 앞쪽으로 오버랩부터 시작해가지고 움직임 자체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팀에서 노렸던 선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쿤데가 지난번 토트넘이 원한다 그랬더니 저는 챔피언스리그 가고 싶어서 싫습니다 이렇게 깠던 선수인데 첼시도 쿤데까지도 영입을 해서 이제 뭔가 더 뒤를 좀 든든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 그 센터백들의 이동들 연쇄 이동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지금 제가 쭉 굵직한 어떤 흐름들 팀별로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센터백들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이동들이 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예. 우리 또 그게 또 궁금하죠. 왜 이렇게 센터백들의 이동이 많을까요? 기본적으로 요즘 축구의 특징이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그 뒤에서부터 하는 축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전에는 뻥뻥뻥 질러내는 축구를 하다가 지금은 뒤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잖아요. 예. 패스하고 만들고 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서부터 그래서 뭐 왼발잡이 센터백이 어떤 애 오른발 왼발잡이들이 있으면 만들어나는 축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부터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센터백들이 굉장히 하는 역할도 많아지고 중요해진 거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회 좀 긴 시간의 시즌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좋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비를 든든히 많이 하려고 하죠. 이런 몇 가지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버풀의 반다이크 학습 효과, 맨시티의 후뱅 디아스 학습 효과가 있죠. 리버풀이 이 반다이크를 영입하고 나서 정말 확 올라와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뭐 그러다가 반다이크 부상으로 딱 떨어지니까 진짜 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맨시티도 좀 어려운 시간 보내다가 후뱅 디아스 딱 들어오면서 주위에 존 스톤스까지 살려내면서 막 또 확 우승까지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역시 센터백이 중요하구나 이런 학습 효과에 따라서 있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그 뭐 뒤에서부터 하는 축구의 요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는 K리그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K리그도 여름 이적 시장이 얼마 전에 문을 닫았는데 이 중앙 수비수 좋은 선수 찾으려고 엄청나게 서로 막 공도 들이고 정보도 찾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수원 FC가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굉장히 떡상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뒤쪽에 왼발잡이 센터백 잭슨 제대로 데려오면서 뭐 앞쪽에 타르델리도 잘 데려왔지만 수원 FC가 확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수비수가 참 중요하다. 이런 거 좀 K리그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토트넘은 왜 아무도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지? 못 데려오는 건가? 돈 때문에? 예. 로메로, 도미아스 이렇게 연결은 계속 되고 있고 알더웨이럴트가 지금 중동으로 떠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선수가 나이어나 산체스 뭐 산체스도 좀 떠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좀 필요한데 예. 안 오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토트넘 정말 절실하다. 예. 자, 앞으로도 아마 이 센터백들의 이적들이 이어질 텐데 이런 걸 좀 묶어가지고 이제 치열해질 겁니다. 개막 막 하고 있고 좀 있으면 개막하고 이런 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팀을 옮기는지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